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델보의 대표 모델이죠. 브리앙 MM 사이즈입니다. 자, 제가 아마 리뷰에서 델보를 소개하는 건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델보라는 브랜드가 당연히 프랑스 브랜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델보는 프랑스 브랜드가 아니라 벨기에 브랜드입니다. 그런 얘기를 본 것 같아요. 그 벨기에가 프랑스 영향권과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벨기에 뭐 것들을 자신의 나라인 것처럼 포장해서 쓰는, 그러니까 워낙 그 교류가 많고 왕래가 있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도 벨기에 건데 약간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벨기에가 나라가 뭐 남과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북쪽은 약간 네덜란드의 영향권이라서 언어도 네덜란드로 씁니다. 그리고 뭐 밑에 남쪽은 프랑스 영향권이라 프랑스를 쓰고 또 소수는 또 옆에 붙어 있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어를 쓰고. 그래서 이 벨기에라는 나라가 붙어 있는 3국의 영향을 다 받아서 언어가 3개가 공존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수도에서는 다들 언어가 조금 다르니까 공용어로 뭐 영어를 쓰는 뭐 이런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참에 이 델보는 벨기에 브랜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델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역사성이 깊은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델보가 굉장히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말인데, 가죽을 이용해서 어떤 명품들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굉장히 역사성 깊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리앙 같은 경우에는 1958년에 제작된 브랜드입니다.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에서 만국박람회 엑스포를 했을 때 그것을 기념하고자 만든 가방이 바로 이 브리앙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이 가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델보의 브리앙 같은 경우에는 탑핸들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인데, 좀 그래서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탑핸들백의 원형은 뭐야? 라고 하면은 델보 브리앙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어떤 탑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 그대로를 정말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자체가 사각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가방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굉장히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이쪽 탑핸들 내려오는 부분도 마찬가지겠고요. 이 플랩 부분의 라인들, 그리고 델보의 D, 그리고 말발굽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이 버클, 그리고 여러 라인들이 굉장히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의 형태의 디자인에서 둥글게 라인을 넣어서 굉장히 우아한 매력을 첨가한 게 이 바로 델보의 브리앙의 어떤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집에 또 다른 가방에 있으면 갖고 와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델보가 이 탑핸들 부분에 핸들의 마감을, 이 가죽 유약 마감을 뒷면에 되도록 배치되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나오는 가방은, 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가방은 보통 핸들이 2개가 있는 가방들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보통 원 핸들로 되어 있는 탑핸들은 이 유약 마감이 위에 올라가 있거나 혹은 옆쪽에 가게끔 마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델보가 왜 원핸들인데도 뒤쪽에 유약이 들어가게끔 마감을 했냐라고 하면은 바로 그립감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이 유약 부분이 위로 가 있거나 옆으로 가 있으면은 이 손으로 잡았을 때 위쪽에 유약이 면에 들어가서 그립감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가방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잡는 면적이 이 매끈한 가죽면과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래 손에 착착 감기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인 브랜드의 디테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디테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트랩에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스트랩을 보면은 우선은 버클을 통해서 길이 조절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쪽 양쪽을 핀으로 통해서 열고 닫고 끼고 빼고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쪽에 탈부착 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느낀 이 스트랩에서 어떤 부분에서 장인 정신을 느꼈냐 하면은 바로
이 탈부착할 수 있는 이 고리 부분일 때문인데요. 자, 우선은 이쪽 부분을 제가 뭐 가죽 제작을 하진 않았지만 이쪽 좀 손쉽게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다 버클을 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버클을 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자, 금속과 가죽이 닿다 보면은 금속으로 인해서 가죽 부분이 오염이 생기고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자, 하지만 가죽이 들어가면 당연히 금속 버클이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오염과 스크래치가 덜 생기겠죠. 뭐 아마 루이비통 가방 같은 거 쓰신 분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루이비통 모노그램 가죽으로 된 구형 라인들 보시면은 버클 들어간 부분이랑 가죽 들어간 부분에 검게 때가 탄 걸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가죽이 들어가면 그런 때탐들이 덜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일체형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체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가방을 이 스트랩을 꼭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 일체형이 아니라 탈부착이 되게끔 만들어 놨다. 그리고 이 부분에 또 버클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약간 이런 의미랑 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우리나라 한옥을 만들 때도 나무와 나무를 연결할 때 뭐 큰 못으로 박아서 혹은 뭐 뭔가를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나무의 홈을 파서 서로 아구가 맞게끔, 약간 우리가 레고 조립하듯이 이렇게 아구가 맞게끔 조립해서 만들 수 있게끔 나무를 깎았다고 해요. 이런 게 굉장히 엄청난 장인 정신이고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런 의미가 이 스트랩에도 들어갔다 생각해요. 우리는 가죽 가공을 하는 명품 브랜드고 장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품들을 가져와서 끼는 게 아니라 이 가죽만으로 마무리를 할래 라는 어떤 장인의 고집이 들어간 디테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죽은, 이 제품의 가죽은 복스 가죽이 들어갔습니다. 매끈매끈하고 광택이 있는 가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가죽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가죽들은 스크래치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크래치를 조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델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죠. 비숑 컬러입니다. 그래서 약간 누드톤에 가까운 컬러인데, 저는 이 컬러가 뭐 사계절 내내 쓴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색깔이 가지고 있는 느낌 자체가 가을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플랩을 열게 되면은, 자, 처음 우리를 반겨준 것은 이 델보의 로고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네, 로고를 보시면은 델보라고 적힌 영문 위에 1829년이라고 브랜드가 만들어진 시점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왕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왕관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델보는 벨기에 왕가에게도 상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왕가로부터, 자, 너희는 우리와 거래하는, 이 로얄 패밀리와 거래하는 공식업체야 라고 해서 그 왕가의 휘장을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벨기에 왕가의 문양이 로고에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자, 1829년 이 브랜드가 만들어진 시점입니다. 현존에 있는 브랜드들이 1829년 이후에 다 만들어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초의 명품 브랜드다 라고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샤넬이든 뭐 에르메스든 루이비통이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인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브랜드가 있겠지만, 그 역사 속에 사라져온 다양한 업체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승리자가 쓴 역사 같은.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도 가죽으로 가방을 만드는 업체가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사례가 뭐냐면은, 까르띠에가 자신들이 세계 최초로 손목시계를 만들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옆에 있는 브레게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 손목시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그 장인의 제작 노트에 손목시계를 제작했다는 내용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손목시계를 발명한 거는 우리 브레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브랜드에서 자신들의 뭐뭐가 세계 최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 내부에 약간 주관적인 평가가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부를 보면은 우선은 지퍼가 달린 포켓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앞부분에는 오픈형으로 된 포켓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여러 가지를 달 수 있는 키링이 들어가 있고요. 또 추가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짜잔! 손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신 손거울도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그래서 외부가 깔끔한 만큼 내부도 딱 필요한 내용만 탁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또 브리앙의 매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스트랩이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스트랩을 이용해서 숄더, 크로스로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탑팬들 디자인이기 때문에 브리앙을 가장 이쁘게 착용하는 방법은 스트랩을 사용한 어깨에 거는 것이 아니라 이 토트를 드는 형태가 가장 이쁘게 착용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토트백을 여성분이 이렇게 들거나 손등에, 그러니까 팔목에 걸쳐 올리는 이런 애티튜드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브리앙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인 취향으로 추천을 드린 거는 스트랩보다는 이 탑팬들을 이용해서 토트로 이용하시는 게 더 매력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번 해드리겠고요. 또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샤넬, 에르메스 너무 좋은데 쓰는 사람도 많고 금액이 점점 너무 비싸지고 사기도 힘들어. 자, 그런데 나는 그러면서도 희소성도 있으면서도 또 클래식한 디자인을 원해.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으면 좋겠어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델보를 추천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브랜드 역사성이 굉장히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은 많이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브리앙을 쓰시는 분들이 샤넬이나 에르메스 쓰시는 분보다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퍼져 있지 않다는 것은 시장에서 인기도가 좀 낮다는 뜻인데, 자, 인기도가 좀 낮은 상품들은 중고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감가율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소비자분들이 이 델보 브리앙을 중고로 구매하실 때 좋은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정리하자면은 나는 조금 희소성 있는 명품, 그러면서 디자인은 클래식하고 금액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가 하면 뭘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중고로 델보 브리앙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여담이긴 한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한 이 부분만, 이 델보 브리앙을 설명하는 부분만 4-5번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서 4-5번 찍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발 영상이 잘 남아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퇴근!